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으신가요? 네, 이 유행가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려 34년간 대중음악 평론가로서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구수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신 분이죠. 방송활동, 강연활동도 왕성히 하고 계신 오늘 초대 손님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34년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89년에 네, 그때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89년에 사실 그때는 아직 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셨어요? 네, 네. 네, 89년에 이제 CBS 라디오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으로. 네, 네. 그때 한국 대중음악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초기에 2000년까지는 그러니까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팝의 중심을 뒀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서구 팝 음악이 저의 전공이고요. 예, 예. 2000년부터는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 한국 대중음악 그러니까 지금의 K-팝 쪽으로 약간 뭐 이동했다 그럴까요? 네, 네.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평론을 병행하시다가 네네. 아예 기자 생활을 접으셨던 거죠? 네, 91년. 오. 네, 기자 생활은 6년 7개월 했습니다. 예. 91년부터는 그러면 예. 전업적 대중음악 평론가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업이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요. 완벽하게 대중음악 이쪽에다가 직업을 두고 평론한 건 제가 사실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전에는 다 예를 들자면 방송 PD가 한다거나 예, 그런 예. 분들이 하셨는데 예. 겸업이죠,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전업적으로 대중음악 평론가 1호. 그렇게 얘기해도 맞죠? 후배들은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쩌다가 음악 평론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쩌다는 아니고요. 아예 그냥 여기에다 목숨을 걸자. 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중3 겨울방학 때 라디오 듣고. 중3 때?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게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음악 평론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어차피 저는 음악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듣고 결국 목표는 그거잖아요. 말 잘해서 상대방에게 음악 듣게 하고 또 안내해 주는 거죠. 네네. 글을 써서 또 그걸 본 사람이 음악의 감흥지수를 높이고. 그렇죠. 이게 제 목표잖아요. 예, 예.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마음먹었죠. 결심을 했어요? 예, 예. 중3 때 라디오 뭘 듣다가 그랬습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때 이제 왜 듣게 됐냐면 형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이상하게 형이 워낙 인기가 있어 그런지 없었어요, 늘. 그래서 저는 외롭고 쓸쓸해서 그때 라디오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이얼 Y를 돌려라도 있었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때 진짜 이장희의 영시의 다이얼 이런 프로그램들 예, 예. 그런 걸 듣고 진짜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네. 거기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때 신중현 노래 그리고 팝송 중에 이제 딥퍼플, 네, 네. 로보, 네. 카펜터스 이런 음악을 듣고 나 이거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음악이 좋았으면 네. 아예 음악을 전공해서 작곡가가 되든지 이럴 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한번 통기타를 쳐보려고 했다가 예, 예. 아버지께서 부셨죠. 아예 부셔버렸어요? 그때는 음악하면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예, 예.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음악하는 사람을 돌이켜보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 하는 사람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평론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처음엔 저도 언제 저도 모르게 우쭐한 적이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곡 만드는 작사 작곡가 그리고 또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 부르는 가수 이런 사람들 이른바 음악가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은 저 같은 평론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좀 의식하지 않나요? 덜어 의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어. 아니,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에 집중해야지. 아하. 예? 연주하는 순간은 의식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티스트들은 음악가들은 저 없어도 돼요. 네, 예. 근데 저는 그, 없으면 안 직업이 성립이 안 안 되죠.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음악가에게 서비스하고 경배하는 게 내 일이구나. 그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예. 그 뒤늦게라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죠. 그 아버님이 기타를 부시지만 않았으면 뭐 네. 혹시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왜요? 좀 보세요. 되겠습니까? 왜요? 뭐가 어때서요? 개성 만점이신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알았는데 상대방의 재능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단순 경배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을 경배하면서 네.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 작품과 예. 일반 대중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그렇습니다. 역할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음, 물론 그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던데 보니까. 공부 안 하려고 음악을 했는데 사실은 음악 평론을 했는데. 예. 왜냐면 음악은 좋다. 예. 공부 안 해도 된다. 에이. 그 지겨운 무슨 물리 화학 안 해도 되잖아요. 물리화학은 안 해도 되지만. 근데 해보니까 일단 한국의 역사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뿐이 아니죠. 네. 서양 음악 팝 네. 하려면 서양 예, 음악 저한테는 미국의 역사, 그렇죠. 유럽의 역사,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역사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모르면 제 평론은 성립하지 않죠.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 어떤 음악이 어떻게 예. 나오는지 이것까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중음악이 결국은 미국의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의 것인데 미국이 유일하게 달랐던 건 뭐냐면 먼저 들어온 유럽인들 그 사람들 당연히 백인 음악을 갖고 들어왔겠죠. 예. 네. 근데 나중에 흑인 음악. 자기네들의 헌법 원칙을 깨가면서 미국은 평등한데 평등을 깬 거예요. 노예로 흑인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노예가 왔다는 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리듬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인의 흐름하고 백인의 음악하고 흑인의 음악이 합쳐진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네요. 거기서 새로운 장르가 계속 만들어진 네, 거죠. 거기서 이제 흑인들이 만드는 위대한 두 개의 음악이 재즈와 블루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인 음악과 합쳐지면서 락앤롤이 나와요. 그리고 흑인 음악이 쭉쭉 발전하면서 이른바 뭐 R&B, 소울, 펑크, 디스코, 그 다음에 힙합, 랩 이렇게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과정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냥 무작정 좋아했죠. 아, 이거 공부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미국 음악에 공부할 자료는 우리 국내에는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근데 어떻게 자료를 구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저에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월간 팝송이 저에겐 하나의 그 전과 수련장이었어요. 월간 팝송이란 잡지. 예,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이런 외국의 자료를 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가졌던 생각인데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방송국과 신문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언론사 시험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안이었고 예. 타임 뉴스위크 사서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타임 뉴스위크 다 보고 외국의 빌보드지나 롤링스톤이나 LA 타임즈라는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어디입니까? 신문사거든요. 그렇죠. 신문사는 외신부가 있잖아요. 거긴 또 구독을 다 하니까. 예. 아,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말
그 자료 때문에 신문사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중3 그 어린 나이에 음악을 듣고 매료돼서 고1 진짜 뭘 잘 모를 때인데 그때부터 인생의 행로를 정하고 예. 심지어 그 공부할 자료를 얻고자 직업까지 기자가 되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 학교 때 그리고 또 신문사 하면서 나름의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는데 잘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평생을 어찌 보면 네. 대중음악 공부하시고 대중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일로 지금까지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뭐 제일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뭐고 제일 힘들 때는 또 뭡니까? 힘든 거는 다 아시잖아요. 평론가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마 2005년까지는 어려웠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월급을 받는 아니죠.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참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술 사는 평론가가 목표였어요. 아, 얻어먹지 않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자 생활은 항상 얻어먹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평론가도 항상 술값을 안 내요. 이거 한번 바꿔보자. 네, 네. 나는 자리에서 술 사는 평론가가 돼보자 예. 하는 게 목표였어요. 목표를 이루셨나요? 상당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못 이루셨을 거고, 그죠? 근데 제 제자 중에 이제 배순탁이라고 요즘 활동하는데 예. 저한테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진짜 지나치게 술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 돈만 모았어도 강남 근처는 갔을 텐데. 아,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 네. 프리랜서 비정규직으로 네. 대중음악 평론으로 그래도 살아남으셨고 술까지 사는 평론가가 되셨다는 건 대단히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가장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힘들었다. 네. 경제적으로. 네. 그게 제일 어려움이고. 네, 네. 이 보람차고 행복한 거는 뭡니까? 그냥 그거 한다는 거 그냥.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예, 자체가. 전 그래서 늘 그래요. 경제적으로 단 한 번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항상 행복의 연속이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지금도 아직 제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60대 중반이 가지만 예. 그래도 아직 신곡 들으면 약간 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곡이 나오잖아요. 예, 예. 지금도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올해는 뭐 뉴진스나 아이브나 여자아이들의 신곡에 빠졌죠. 제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지 전 잘 몰라요. 네. 있어요. 그런 요즘 최고의 걸그룹? 걸그룹. 요즘은 올해는 이상하게 남자 그룹은 BTS가 다 영예를 가져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걸그룹은 강했는데 특히 작년 2022년은 걸그룹의 해였어요. 네, 네. 국내에서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챙겨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뉴진스의 뭐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아이브의 11, 러브 다이브 그리고 애프터 라이크 여자아이들 톰보이 누드 예. 이런 거 안 챙기면 예. 저는 안 돼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점점 드실수록 지금의 음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삶의 질 향상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실천 못 하고 있네요. 요즘 네. 요즘 젊은 뭐 보이 그룹이 됐건 걸 그룹이 됐건 아이돌 네, 네.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예. 우선 별로 저는 감흥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건요? 왜 이렇게 랩이 많고 뭐, 그건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 요즘 음악에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자꾸 예. 들으면 괜찮아져요? 아, 그리고 내 친구들은요, 처음부터까지 듣는 애가 없어요. 처음 딱 듣고, 아, 이거 뭐야. 그렇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우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익숙해져야 내 것 된다면, 한 번 들어가지고 알겠어요? 예, 예. 그리고, 전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음악은 음악일 뿐입니다. 예, 예. 무지하게 어렵고 그러면 우리한테 위로를 주겠어요? 예, 예. 근데 이게 한번 들으면 처음에 낯설잖아요. 그럼 좀 이따
약간 시간 텀을 두고 두 번째 들어요. 예. 그리고 다시 좀 시간 두고 세 번째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노래 없어요. 랩도 느낌이 와요. 그리고 다. 가방 조용필도 랩을 잘하는데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못해요 그거. 다 즐기라고 만든 건데 왜 그걸 우리가 흡수를 못하나요? 네, 네. 시간 투자 안 해서 그래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좀 들어라 그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음악 자체가 좋으니 들어라인가요? 소통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 지금 나랑 같이 젊은 사람들이 내 동료고 마치 일을 한다. 50대라고 쳐요. 사실은 함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밖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예. 일로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나이 50대 중반인 사람이 30대 초반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 요번에 내가 뉴진스 아 요번에 내 아이브의 러브다이 듣고 이상하게 요즘 노래인데 굉장히 좋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 그럼요. 갑자기 저는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게 벌어진다면 그게 바로 소통 아닐까요? 예, 예.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음악 자체라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저도 네. BTS 음악은 좀 들었어요. 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BTS도 진짜 미국 가서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빼고 그 전에 만든 곡 진짜 불타오르네. 진짜 봄날, 피땀 눈물. 정말 DNA 이런 거 들으면요. 예. 어른도 진짜 음악 좋다. 저 장담합니다. 왜 모르냐? 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얘기로 네네. 가봅시다. 네네. 우리 옛날 얘기, 옛날 우리 음악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매일매일 소개하신 걸 묶어가지고 책으로도 내셨던데 네. 365곡을 정하셨더라고. 네. 왜냐면 방송 1년에 1년에. 365일 동안 매일 한 곡씩 했기 때문에 그걸 모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 출판사에서 제의가 있어서 예, 처음부터 방송 온 거랑 이 책 온 거를 병행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365곡을 다 정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곡과 방송에서 고르는 곡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은 예를 들자면 5월달 같으면 어버이날이 있고 5.18이 있고 예, 그죠? 예. 6월이면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곡들이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그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방송 온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곡해서 그걸 쓰고 그리고 이제 책으로 한번 옮기자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작업이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365라는 틀이 아니면 그 플랫폼이 아니면 제가 도저히 평상시에는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곡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네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혹시 정 선생님이 아실 텐데 우리 진짜 통기타 이 문화가 이 상승하는데 진짜 중요한 인물이 전석환 선생님이에요. 예. 옛날 아시죠? 예. 선생님. 예. 그 스포츠 머리. 그분의 만든 노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우리. 어떤 포크가. 노래가 있었죠? 우리 마을에 메아리 쳐오면 알죠. 정등구 노래. 그런 노래가 수도 없이 작곡을 했고 외국에 예를 들자면 노래가 번안해서 앞마을 예터에 예. 빨래하는 순이 그거 다 전석환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게 중요한 유행가인데 네. 옛날 한강변에서 정말 그분이 모여서 이거 하면 진짜 수만 명이 모였다고요. 이것도 넣어야지. 네, 근데 네. 우리가 평론하고 관계자들이 뽑을 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정등구 노래를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쇼크, 2차 쇼크가 있잖아요. 석유파동. 예. 그때 석유파동 2차가 더 셌어요. 79년인가?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얼마나 석유 한 방울 우리도 한번 산유국이 돼보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염원이 뭐로 나타났냐. 정란이의 제7광구라는 노래 아시죠? 있었어요. 제7광구 거기서 석유를 검은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런 게 유행가죠.
그 시대를 담아서 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참 좋았어요. 네, 그런 거 평상시는 어떻게 보면 거론하지 않았을 네. 내가 이 곡을 갖다 감히 또는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 곡들을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뭐 보통 뭐 50선, 100선 하면은 네, 좀 빠질 수 있지만 365 하면 조금 그래도 여지가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또 너무 두껍지 않은 책이 목표여서 짧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걸 쓰느라 좀 고생이 됐어요. 그 365곡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대중성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는 곡이어야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데서 좋은 곡으로 안 고르지만 지금 50대, 60대 중에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죠? 이건 유행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중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성이었습니다. 시대성. 네네, 시대성. 그 시대의 어떤 아까 오일 쇼크 이런 걸 네네네. 반영한 그런 곡들이 중심이 됐고요. 당연히 명곡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시대와 관련성을 떠나서 신중현의 미인을 뺀다는 거, 조용필의 돌아요 부산항이를 예, 뺀다는 거, 예. 이거는 아니 일본이 대중성이니까 네네, 대중적 빅히트 곡들이 우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곡? 네네. 근데 이제 방송사에서는 해방 이후로 했기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 20년대 말부터 가요가 이제 움트는데요. 예, 그때 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남인수의 남인수, 애수의 소야곡 같은 것들은 빠질 빼고. 수밖에 없었죠, 시대상. 왜냐면 해방 이후로 하자. 월생만 고요해 태허에 쓰린 세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래서 첫 곡이 이인선의 귀국선입니다. 네네네. 나중에는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서 예, 한번 이 365라는 틀을 지키면서 예. 곡을 갖다가 더 한번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번 반영해 보자. 1920년대부터. 네, 2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또 지금의 수록된 곡들이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럼 그 광복 이후로부터 언제까지를 다루신 거예요, 그럼? 그 책이 2021년에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2021년까지 들어갔죠. 오, 그 2021년에 신곡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만약에 2022년까지 포함이 됐다면 글쎄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나 뉴진스의 어텐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예. 저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이런 게 들어갔겠죠. BTS 곡도 물론 들어가 있고. BTS는 여기에 뭐 피땀 눈물하고 봄날하고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갔어요. 네, 네.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hoa-whoa still shines. Every shing-a-ling-a-ling that they're starting to sing so fine. When they get to the part where he's breaking her heart, it can really make me cry just like before. 그걸 하시면서 네. 뭐 워낙 원래부터 그렇게 정리가 돼 계셨겠지만 네. 특히나 이걸 정리하시면서 예. 50년대 음악은 이렇구나, 60년대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시대별 특징이 또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50년대는 그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전쟁 가요,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가요와 실향 그리고 또 망향, 그리움, 고향을 고향. 그리워하는. 네, 이런 네. 노래들이 주였고 이제 60년대 와서 이제 드디어 경제라는 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경제와 맞물린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60년대 시작이 노란 사스의 사나이잖아요. 예. 네. 그건 완전히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곡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스윙 뭐 이런 쪽이 좀 들어왔죠? 맞습니다. 어. 미국 음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음악이 들어오면서 우리 음악이 이제 좀 장르가 다양해졌죠. 트로트 그리고 신민요가 있었던 상태에서 예. 미국 음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의 스탠다드, 또 포크송 그리고 락앤롤 이런 음악들이 들으면서 아주 풍성해졌죠. 예. 아마 장르가 처음으로 풍성해진 건 60년대. 60년대. 네네. 70년대는 파동이 많았죠. 그 남진 나훈아 라이벌전이 끝나면서 그다음에 포크가 초기에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대마초. 파동이 생기면서 꺾이죠. 음. 그러면서 다시 트로트가 살아나요. 어. 이렇게 트로트 고고로 나타나는데 이때 트로트 고고로 부상한 사람들이 조용필, 최헌, 네. 윤수일, 함중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 후반부.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여가수는 혜은이, 이은하죠. 음. 그래서 70년대 음악도 나름 우리 음악을 갖다 이렇게 좀 다양하네요. 네네 점프 시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근데 80년대는 뭐 가왕 조용필 예. 그리고 앨범에 좋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용필의 좋은 앨범들. 아니요, 조용필의 좋은 앨범뿐만 아니라 어. 앨범을 잘 만들자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송골매는 이제 캠퍼스 밴드잖아요. 그렇죠. 대학 밴드인데 예. 만약에 진짜 어느 스튜디오 클럽이나 그런 데서 연주하는 손때 묻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캠퍼스 그룹을 인정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설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캠퍼스 밴드들도 이제 잘해야 된다. 예. 배철수가 구창모를 찾아간 이유도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 선배가 그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이걸 딱 또 그랬대잖아요. 이거 니네들이 한 거 아니지? 그 결국에 그만큼 이제 음악을 잘 만들려는 노력에 의해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온 게 80년대예요. 예. 조용필이라는 큰 우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선희 그리고 또 이문세 돌아서 팝발라드 그리고 이선희, 이문세. 네 팝발라드 음. 그리고 이제 락 음악 네 그래서 들국화 예. 뭐 산울림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들국화 부활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민족 음악도 이제 솟아납니다. 민족 음악? 예,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뭐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안치환, 권진원 이런 그렇죠. 분들 등장하고 정말 80년대 말에 또 10대 음악이 또 완전히 또 그 관심을 모아요. 그래서 뭐 박남정, 김한선 이렇게 댄스 음악도 예, 있지만 예. 그때 이제 김승진, 박혜성 같은 10대 시장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우리 음악이 이제 엄청 커진 거죠. 아까 70년대도 아주 다양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 80년대는 보니까 뭐 다양을 넘어서 정말 실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블루스 해볼까? 해서 나타난 게 신촌 블루스. 우리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게 뭐 김현철 아니면 그때 당시에 빛과 소금. 그래서 진짜 80년대 음악을 쫙 보면요. 정말 다양하네요. K-팝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진짜 비료와 바탕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90년대가 되면 서태지가 나오죠. 서태지. 문법의 대조난.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음악들이 조금은 해체돼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무게중심이 그 흑인 음악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힙합. 예, 힙합, 랩, 힙합, R&B. 그 서태지가 나오고서부터 이제 저는 최신곡과 좀 멀어지기 시작하네. 네. 우리 세대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중가요와 약간 벽을 치는. 그러니까요. 네네. 아직도 서태지를 신곡이라고 하시니. 아니. 그러니까 서태지 이후부터는 네네. 그 젊은이들의 신곡과 네. 저랑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서태지 네네.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곡이 나와도 새로운 가수가 등장해도 다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같은 발라드라도요. 그 서태지 이전의 발라드들은
우리 심금 감정을 울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 그걸 갖다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선 그거를 뽕끼라고 해요. 뽕끼. 네네. 그게 있어요. 음. 근데 물론 이게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미국적 멜로디 패턴? 맞아요. 그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네. 어른들은 조용한 발라드인데도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다는 뜻을 예. 가질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시간 투자. 투자해서 들어봐라.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건 그렇고. 네. 아무튼 90년대는 이제 상징이 서태지. 네네. 또 그리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이제 조금은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거의 연합해서 좋은 곡을 만들어냈다면 1996년 드디어 이제 아이돌 음악이 예. 개화가 되지. 시작하기 시작. 예. 이게 H.O.T, 제키, SS 핑클 이러면서 이제 기획사가 오히려 무게 중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른들이 불편을 호소하죠. 왜 음악이 다 애들 음악이 됐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세계를 흔드는 정도까지 가는 BTS까지 네네. 나오게 되는. 네, 이제 진짜 우리 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예. 바로 어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 음악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이거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네. 기획사들이 만든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2세대, 3세대로 그렇죠.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인디의 어떤 그 융기도 있었고 뭐 장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장기하. 크라잉 너트도 있고 그런 인디도 분발하고 다른 장르도 사실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 2002년에 또 월드컵에서 4강이 되면서 락 음악이 돌아왔잖아요. 윤도현. 네. 그런 식으로 새천 르네상스라고 락 르네상스라고 그랬는데 다른 장르도 나름 분발했지만 그래도 중심은 1세대 아이돌. 그다음에 이제 2000 이제 보아가 등장하고 2007년이 아주 중요한데 이때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와 토애니원 네. 그리고 유어 시스타 이런 팀들이 쭉쭉쭉 등장해요. 카라. 그래서 이제 물론 동방신기 빅뱅이라고 하는 이거 천재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본 동방신기 멤버들 5을 그렇게 뽑았다는 건 이건 신이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 한 명이 다르게 훌륭해. 아우, 어. 2명, 3명 나가서 2명 가지고 도쿄돔을 채웠으니까요. 어. 정말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빅뱅. 네. 빅뱅이 판타스틱 베이비 한번 공연하면요. 진짜 미국인도 쓰러져요. 네. 못 만들어요, 이런 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음악 피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항상 저는 항상 감동하고 항상 경이로운 시선으로 네. 봅니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BTS가 네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게 네, 지금 네. 잠깐 설명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 우리가 네. 좀 투자도 했고 아, 그럼요. 토양이 있었고 네. 끊임없는 노력도 하고 네. 그 결과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오랫동안 해온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80년대부터 민족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영어 좀 쓰지 말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 잘한 건 우리가 뭐 왠지 모르게 이제 일본 음악까지 개방했잖아요. 초창기부터 미국 음악이 들어오고 유럽의 민요, 라틴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감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해서 오늘날 진짜 BTS와 스트레이 키즈가 나왔다는 거. 저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더 네. 등장하고 더 나오겠죠? 아, 그럼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좀 얘기하면 BTS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아, 강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60년대 비틀즈가 왜 중요했냐면 그래도 64년부터 70년 해산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영국의 그럼요. 밴드들이 계속 그 힘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아직 우리 쪽에서 유명해도 미국 사람들 BTS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조금 네, 요즘엔 좀 많이 올랐죠. 이제 앞으로 이제 뉴진스나 아이브나 또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의 스트레이 키즈 이런 분들 쭉쭉쭉 들어가서 예. 또 뭔가를 만들어 낼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홍콩 노아르 시대가 10년이라고 본다면
우리 케이팝 전성기는 그거보다 배 20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뭐 50년대부터 거슬러 가보면은 네, 네, 네. 그 평론가로서는 그래도 한국 음악 역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몇 명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 좀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역사로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여기 안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신중현, 조용필, 음, 서태지 아이들 이렇게 세 개 꼽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신중현은 한마디로 우리 대중음악을 대중음악답게 만든, 그래서 우리도 우리스러운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만들었고요. 조용필은 대중음악의 크기를 결정했어요. 크기를 결정했다. 네, 네. 큰 덩치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끝없이 좋은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 예술을 확립했다 할까요? 지금도 내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참 지난해 말에 공연됐습니다만 저는 진짜 찰나 세렝게티처럼 신곡을 듣고 저분이 나보다 9살 많은데 난 저분보다 9살이 늙은 것 같은 느낌.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저거 73세 4세 목소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 그걸 하려면 엄청난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은 음악 문법의 대이동을 갖다 일궈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 뽑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최희준, 이미자, 남진 나오나 다 뽑아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셋을 꼽자면 신중현, 조용필, 서태지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시작은 팝이었죠. 그러니까 저를 평론하고 만든 아티스트는 이건 뭐 앞으로도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틀즈죠. 네, 비틀즈입니다. 네. 60년대, 70년대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틀즈죠. 뭐. 그럼요. 그리고 진짜 이름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음악들을 만들어줬어요. 양도 많아요, 양도. 짧은데 양 많이 만들었고 아직도 뭐 1위 곡이 제일 많은 팀이고요. 물론 언젠가는 이게 깨지겠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 음악에 표본이 있다면, 대중음악에 표본이 있다면 그거는 비틀즈가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너무 옛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잘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 과제 같아요. 과제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평론가의 길로 이끈 건 비틀즈였다. 네네. 국내 아티스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아까 다 아닐 겁니다. 한 사람 꼽자면 전 개인적으로는 최유준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예. 좀 의외네 그거는. 왜냐하면 최유준 선생님 소리가 너무 깊고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대중가요가 좋은 거구나. 사실 최유준보다 저는 노래 측면에서는 배우거든요. 배호. 네. 예. 사실은 배우인데 왜 최유준 얘기했냐면 최유준을 듣고서 우리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하수생을 듣고 깊이도 있구나. 네. 이거는 대중가요를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천시했습니까? 이건 그냥 그리고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음반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하수생을 듣고 종점이란 노래를 듣고 예. 이건 그런 게 아닌 거 어렸을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일 흉내 내고 싶었던 사람은 배호였고요. 배호 멋있었잖아요. 앨범 자켓을 보면 네. 뭐 딱 양복 입고 정장에 모자. 그러니까요. 그거에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편집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멋진 신사의 모습. 뽀샵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도 그 앨범 놓고 마루에다 이렇게 놓고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안경을 써야 되겠다. 배우 소리 아시잖아요. 깊죠. 그 깊은 저음. 저음뿐만 아니라 한번 올라가면 예. 진짜 너무 가혹한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너무 일찍 갔어요. 네네. 최희준 배우가 제 초기에 대중음악 쪽으로 저를 갖다가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아티스트죠. 네.
아버님도 음악 좋아했어요? 좋아하셨는데 제가 음악하는 걸 원하셨겠어요? 아, 글쎄. 네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무학이십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한글 이게 기흥년 했어요. 그랬어요. 예, 무학이신데 여기서 놀라운 건 말이죠.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데 영등포 서대문 살고 영등포 살고 나중에 소사로 오는데 꼭 전축 틀어놓고 두 분이 춤을 추셨어요. 부모님이? 예. 지루박. 지루박. 탱고. 차차차 뭐 이런 거. 그럼 어렸을 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거예요. 어허. 그 지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없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기술자인데 텔레비전은 좀 일찍 사야 되지 않겠어? 66년에 텔레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라면 뭐 어떤 유리 기술자셨어요. 유리. 그래서 저는 66년에 텔레비전 봐갖고요. 예. 이난영 선생님도 기억나고 예. 남인수도 봤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니 제가 남들보다 좀 낫잖아. 지금은 감사드려요. 근데 아무튼 그 부모님이 전축 틀어놓고 춤출 때 흐르던 음악들이 아마도 네. 배호, 최희준 이런 그럼요. 음악들도 있었겠어요. 아이 양음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님께서 예를 들면 뭐 본 몰로의 라이더스 인 더 스카이 이런 거 그러면 그 양곡인데 참 좋네. 그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네. 일찍부터 음악적 세례는 경험하신 거고. 그게 음악적 세례인지 모르지만 음악적 세례죠. 그런가요? 저는 멋 세례 같은데요. 뭐 멋을 수도 있고 또 네네. TV를 통해서 그런 뭐 가요 예. 쇼도 다 보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철 들어가며 라디오를 직접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로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 흉내인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리 가게에 항상 이렇게 기둥에 그 트랜지스터를 매달아 놨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 노래했는데 지금도 막 하루 종일 틀어 네, 놓고 최희준의 종점 그리고 낸시 시나트라의 서머와인 그 노래 나온 게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중3 때 나도 한번 라디오 들어보자. 그래서 라디오 킨 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탕에는 부모님의 음악 사랑이 있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아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도 음악을 틀어놓으라. 아이유도 어렸을 때 라디오 없었으면요. 양희은의 가을 아침 몰랐을 거예요. 자꾸 그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예. 만약에 국악이 꼭 이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렸을 때 국악 틀어놓으면요. 그 세례 받아요. 그 무의식적인 면에서 그러한 어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평론가로서 임진모 나만의 어떤 개성, 기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예. 제가 노력하는 건데요. 내가 정말 현인을 잊지 말자. 배우 최희준을 잊지 말자. 하지만 지금의 아이브를 듣자. 이겁니다. 저거 나이 먹어도 최신곡까지 내가 계속 듣겠다. 듣는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과거를 갖다 더 충실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지금 거 저기서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늘 그래요. 현실을 응시하고 과거를 지배하라. 현실을 응시하고 네. 과거를 지배하라. 지배하라. 지금 뉴진스 아이브 한다고 음악 잘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뉴진스하고 아이브를 아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갑자기 입에서 언젠가 배우를 들어봤는데 완전 예. 오던데요? 그러면 예. 실력자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문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음악 쪽에 있으려면 이게 돼야 돼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목표요. 정말 제가 이 평론가라는 이름 듣고 그래도 좋은 책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책을 좀 쓰고 싶은 게 가장 큰 하나의 어떤 책이요? 일단 유행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요만 360였으니까 팝도 해야죠. 그리고 중대한 과제가 있잖아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역사를 서구 정리하는. 대중음악의 역사 이 두 권은 반드시 쓰고 마치고 싶어요. 네. 네, 계속 왕성한 활동하시면서 네. 틈틈이 책 쓰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책점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를 응시하고 과거를 지배하라. 요 말이 전 기억이 나는군요. 여러분께서도 요즘 곡들, 저도 솔직히 좀 어색합니다만 자주 듣는 기회를 가질 그런 기회가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